안녕하세요. 퍼블릭 레이얼입니다. 오늘은 2025년 3분기까지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핵심 동향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올 3분기 한국 PE 시장은 거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전반적 딜 활동이 주춤한 가운데서도 특정 분야에서는 조단위의 대형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글로벌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뛰어든 K뷰티 섹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AMA 딜 동향, 펀드레이징, 현황, 그리고 주목해야 할 시장 이슈와 전망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PE 시장 전반을 요약해보자면 올해 이 분기 이후 한국 PE 시장은 마치 두 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M&A 거래 건수는 감소세지만 한편으로 K뷰티 등 일부 섹터에서는 글로벌 PE 펀드들이 주도하는 대형 딜이 속속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분된 시장 흐름 속에서 K뷰티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가 하나의 골드러시처럼 부상했죠. 실제로는 글로벌 운용사들이 K뷰티의 원부자재부터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자금을 투입하며 핵심 투자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펀드레이징 측면에서는 자금이 검증된 최상위 운용사들에 집중되는 이른바 플라이 투 퀄리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앤컴퍼니 등이 역대급 규모 블라인드 펀드 결성에 성공하며 상위 GP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켰습니다. 한편 국내 LP들의 꾸준한 출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기금과 공제회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인재 이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사이버 보안과 같은 새로운 운영 리스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요약하면은 거래 양극화, 자금 쏠림, LP 안정성, 그리고 신종 리스크 부각으로 정리되는 한 분기였습니다. 이제 3분기에 있었던 주요 M&A 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K뷰티 산업에서의 대형 거래들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적극적인 행보로 K뷰티 밸류체인 곳곳에서 굵직한 딜이 성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KR은 TPG 캐피탈로부터 화장품 용기 제조사 3화를 약 7,330억 원에 인수하며 K뷰티 공급망을 노린 일종의 픽스앤쇼벨스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스톤은 국내 1위 미용실 프랜차이즈 준호 헤어를 약 8천억 원 기업 가치로 인수하면서 한국의 미용 서비스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에 베팅한 바 있습니다. 국내 운용사들도 K뷰티 투자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VIG 파트너스는 LG화학의 에스테틱 사업부를 2천억 원에 인수하고 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의 경영권까지 확보하면서 K뷰티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유통기업 구다이 글로벌은 인기 스킨케어 브랜드 라운드랩과 메이크업 브랜드 롬앤을 보유한 서린 컴퍼니를 약 6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K뷰티 산업의 원부자재, 브랜드 서비스를 망라한 투자러시가 3분기에 펼쳐졌습니다. K뷰티 외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산업자재 및 제조 분야에서는 미국계 PE인 베인캐피탈이 HS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 사업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키스톤 PE는 한앤컴퍼니가 13년간 보유했던 자동차 부품사 코아비스를 약 1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프라 및 환경 섹터에서도 대형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AKR은 SK 에코플랜트의 환경 관련 자회사 세 곳을 묶어 총 1조 7,8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IMM 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첫 항공기 리스 업체인 크리안제비에이션을 글로벌 투자사에 매각하면서 성공적인 엑싯을 이뤄냈습니다. 서비스와 플랫폼 분야에서도 굵직한 딜이 있었습니다. 국내 1위 세탁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의 매각건에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약 6천억 원을 제시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매각자 JKL 파트너스는 4년 만에 최대 5천억 원의 차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아울러 스웨덴계 PE인 이큐티 파트너스는 명함 관리 앱 리멤버 운영사를 약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으며 3분기 내에 딜 클로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제조업부터 서비스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섹터에서 M&A 거래가 이어진 한 분기였습니다. 펀드레이징 및 LP 출자 현황 관련 거래 시장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서도 대형 운용사들은 오히려 대규모 펀드레이징 성과를 올렸습니다. 업계 플라이트 퀄리티 이 흐름에 힘입어 한행컴퍼니는 지난 7월 사호 블라인드 펀드를 약 33억 4천만 달러, 약 4.7조 원 규모로 최종 클로징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글렌우드 PE는 사모펀드를 1조 6천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했고, IMM 인베스트먼트 역시 인프라 10호 펀드를 1차 클로징만으로 3천억 원 이상 모집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P&HP가 합작 블라인드 펀드를 3천억 원 규모로 1차 모집 완료하는 등 중형 운용사들의 결성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내 LP들의 출자 행보도 꾸준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PE 운용사 10곳에 총 7천억 원을 출자하며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고, 우정사업본부도 중소중견기업 및 AI 분야 펀드에 최대 2,500억 원 출자를 추진했습니다. 나아가 한국투자공사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내 PE 펀드에 2억 달러를 출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행정공제회 역시 6년 만에 출자 시장에 복귀해 4개 운용사에 총 2천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LP들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은 침체된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 구조 변화와 더불어 몇 가지 핵심 이슈들도 부상했습니다. 먼저 인재 확보
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UCK 파트너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분쟁은 핵심 운영 인력의 이직을 둘러싸고 국내 이 업계 최초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이를 계기로 LP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재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운용사 내부 거버넌스 정립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의 부상입니다. 한피, EIT, 협력업체 해킹 사건으로 20여 개의 중소형 운용사들의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그간 간과되기 쉬웠던 사이버 보안이 업계의 핵심 운영 및 평판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이 여파로 앞으로 LP들이 운용사 실사를 할 때 사이버 보안 체계를 중요한 체크리스트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LP들의 운영 실사, 오퍼레이셔널 듀 딜리전스 과정에서 보안 관련 검증을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을 짚어보면 당분간 거래 건수 자체는 예전 호황기 수준을 밑돌지만 성사되는 거래의 전략적 가치와 임팩트는 오히려 커지는 일종의 컨센트레이티드 다이너미즘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향후 시장의 향방은 세 가지 축으로 좌우될 전망인데요. 첫째, 한국 브랜드와 서비스의 글로벌화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즉, 캐뷰티, 캐서비스 등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둘째, 국내피, 이 운용사들의 플랫폼 빌딩 등 복합적 가치, 창출 역량이 얼마나 발휘될 것인지. 그리고 셋째, 앞서 언급한 인재, 보안 이슈와 관련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및 운영 표준에 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한국피 이 시장의 중장기적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3분기까지 한국 PE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양극화된 딜 시장 속에서도 핵심 섹터의 역동성과 상위 운용사들의 존재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공존했던 분기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만의 인사이트로 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설계해보는 것입니다. 퍼블릭 레이어는 언제나 여러분이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 설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